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금요일장인 오늘 코스피는 1900선 굳히기를 시도하고 있고 코스닥은 장 초반 500선 가까이 추격을 했다가 현재는 저항에 부딪히면서 보합권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해주고 있는데 업종 가운데서는 IT와 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는 오늘도 또 다른 최고가를 보여줬는데요. 장중에는 142만 9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이 IT주 랠리 어디까지 이끌어줄 수 있을 것인지 잠시 뒤에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오늘장에서 눈여겨보이는 점은 자동차주들의 반등입니다. 현대차 3인방이 2%에서 3%대로 반등하고 있는데 하지만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 부담을 안고 있는 자동차주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까지 마찬가지로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8거래일 만에 1900선을 회복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후에는 1900선 초반에서 등락 거듭하면서 보합권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35%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1906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729억 원, 외국인 쪽에서 34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현재 955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름세 보였던 코스닥 지수, 오늘 역시 오름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50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0시 구간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더욱더 늘어나면서 하락 반전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04%의 내림세 보이면서 49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현재 204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상승으로 돌리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쪽에서도 소폭이나마 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 쪽에서 170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의 제2차 구제금융 집행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전히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현재 환율은 30전 오르면서 1086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도 1%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장 초반 강세를 나타내면서 전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를 재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주당 15,000원씩 올라 143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3인방도 나란히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다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판매 시장 호조에 힘입어 현재 강세 흐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이 0.22%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강보합권, 현대중공업이 1%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19만 4,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시가총액 2위인 파라다이스가 현재 0.7%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CJ 오쇼핑은 2.94%, 3%에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주당 7,4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오늘 서울반도체가 2% 이상의 내림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CJ ENM이 0.88%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28,65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SM이 오늘도 2%대의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 시젠과 인터플렉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틀째 급등세 독주가 눈에 띄는 가운데 삼성과 관련된 IT주 주가는 오름세를, LG와 관련된 주가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삼성전기가 4% 이상의 강세 보이면서 주당 4,200원씩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LG는 현재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6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 모두 약 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철강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주당 3,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고려아연이 강보합권, 영풍 역시 2% 이상의 상승세, 현대아이스코 역시 3.83%,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현재 43,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미국 판매 호조 전망에 힘입어 자동차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3% 이상의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2.69%의 상승세, 현대모비스 역시 1% 이상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양기전이 오늘 6%가 넘는 강세 보이면서 현재 9,3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타이어 수요가 내년에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업황 전망이 좋게 나오면서 타이어주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넥센 타이어가 5%가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주당 900원씩 올라 16,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가 2.86%, 3%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역시 1.99%, 2%에 가까운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합의점이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오늘 안철수 테마주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넥과 솔고바이오가 오늘 3% 이상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우성사료도 4% 이상의 오름세에 써니전자는 7% 이상 급등하면서 2,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문재인 테마주 오늘은 모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바른손이 4.76%, 5%에 가까운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6%의 급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조광페인트 역시 6%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6,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합병 승인에 힘입어 네오이즈 게임즈와 네오이즈 인터넷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잇따른 악재로 인해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먼저 네오이즈 게임즈는 개장 전 양호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 초반 3%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지만 피파 온라인2와의 계약 해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현재 1% 이상의 하락세 보이며 23,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네오이즈 인터넷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강세 흐름 보였던 네오이즈 인터넷 오늘 3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77%, 3%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12,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동양건설이 4일째 급락세를 보이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동양건설 오늘 현재는 13%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2,070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SK컴즈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4%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7,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테라리소스가 대규모 계약 공급 소식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인데요. 현재 테라리소스는 1,61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1900선 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21선 위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상승 업종 중에는 꾸준하게 모습을 보였던 IT주 외에 자동차, 철강, 화학도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장 특징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수가 지금 1900선을 돌파해서 상승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그러한 힘은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을 또 매수를 14,000계약 정도 하면서 지금 누적분 같은 경우가 14,000계약 매도로 해서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그 선물 쪽의 부분과 기관의 기금 쪽을 중심으로 한 매수에 의해서 지수가 지금 1900선을 넘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 외국인도 지금 매수가 한 400억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그러한 업종 부분을 좀 보자면 역시 전기전자와 지금 운수 장비, 자동차 쪽 말씀하신 자동차 쪽의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지금 화학업종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부분도 뭐 타이어 쪽에 해당이 되는 자동차와 연관이 되는 이러한 섹터로 판단이 들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과 또 연관이 되는 이러한 흐름인 것 같고요.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자동차 쪽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이러한 지금 업종에 대한 부분은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그리고 자동차 쪽에 해당이 되는 화학업종 이렇게 좀 매수세가 많이 좀 유입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통신 쪽에 대한 매수도 여전히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은 일단 대형주들의 어떤 저가 매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신 쪽 기금 투신은 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기금과 이런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이런 저가 매수, 대형주의 저가 매수 그리고 자동차주들의 이러한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지수가 지금 역시 그럼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주가 올라야지 또 상승을 한다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수 우리 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고 상승이 지속된다면 자동차주들의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일단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 역시 삼성전자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143만 원 이상 가격을 형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오늘 4%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화두는 스마트 키워드를 스마트 쪽으로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한 그런 부품주들도 오늘 뭐 터치패널 쪽이라든가 PCB 업체라든가 이런 쪽도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 이 주가의 흐름을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달 판매가 잠정적으로 봤을 때 호조세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 좋게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11월달 판매량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그러한 흐름이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중고차 우려했던 중고차 가격의 하락 부분도 예상보다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분석을 또 차치하고라도 현재 주가의 계속 지속적인 하락 부분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 사실 생긴 상태입니다. PER이 상당히 5배 정도 수준까지 좀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있는 상태. 무엇보다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상태 속에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 현대차 같은 경우 꾸준히 기관에서 또 며칠 전부터 해서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도 좀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의 주가의 흐름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쪽에 오늘 또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어떤 저가 매수에 그냥 그러한 정도의 의미로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통신주의 강세는 아까 기관 쪽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통신주 같은 경우 단순한 배당적인 메리트보다도 향후에 어떤 성장성 부분도 사실은 조금 부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로 말씀드린 스마트라는 부분에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가 많이 수요가 증가하고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그 사용자들의 요구는 바로 빠른 데이터의 전송, 데이터를 빠르게 받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과 연관이 돼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성장성 부분, 앞으로 그 부분이 어떤 요구화 부분과 좀 연결이 좀 돼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타이어주, 한국타이어라든가 이러한 자동차 관련한 화학주들의 오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종의 특징적인 업종은 그렇고요. 이 종목별로 보면 뭐 삼성전기라든가 자동차 중에서는 뭐 기아차, 현대차의 흐름이 상당히 눈에 띄고요. 철강에서는 포스코의 저가 매수, 통신에서는 KT, 그리고 화학업종에서는 한국타이어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현금성이 오히려 넘어가게 되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서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좀 가담을 해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뭐 지수의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눈에 띄는 이런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지금 흐름을 좀 보자면 수급적인 부분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전망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역시나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왔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최근에 이러한 기관의 매수, 수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은 하방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차트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쌍바닥 패턴까지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충분히 현재 상태에서 자동차주의 접근은 가능하지만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될 때는 뭐 매도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현재 상태 여전히 그 상태가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더 좋아지고 한다면 자동차주가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저점에서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또 행운이 따를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식 비중을 더 또 늘릴 수 있는 구간 한국에서는 돌파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 부분은 여전히 뭐 IT 쪽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스마트, 그 키워드는 바로 스마트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IT 쪽의 흐름과 그리고 자동차 쪽도 최근에 뭐 부품주들의 흐름도 그렇고 이런 자동차 관련 쪽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화학 쪽에서도 LG화학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대형주, 중소형주 뭐 이러한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철저하게 좀 여전히 종목별로의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떠한 한 업종이 다 간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그 안에서도 종목을 좀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 그러한 접근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뭐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코스닥 쪽에서의 뭐 전자 결제라든가 이런 쪽은 여전히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율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말씀드리고 있는 뭐 여행주라든가 환율 부분을 지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환율 부분을 생각을 하자면 사실 자동차주에 대한 또 그 부분도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주가 올라가지만 앞으로 계속 막 추세적으로 상승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일단 잠깐의 또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흐름을 다시 천국이 돌파됐기 때문에 약간의 주식 비중 확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만약에 이제 눌려준다면 시장의 흐름은 아마 이대로 계속 상승하기는 좀 개인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또 되면 그리스 긴축안에 대한 합의 부분, 이 부분이라는 부분이 좀 남아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뭐 잘 합의가 될 거라고, 승리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남아있고, 미국의 또 재정결벽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장이 상승을 완전히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청구액이 다시 만약에 이탈돼서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시 또 현금 비중을 좀 늘려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지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시장의 종목별로 대응을 해나간다면, 뭐 그다지 그렇게 큰 어려운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다시 190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늘려보자 하시면서 여전한 관심 유지하자 IT주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동차주도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그리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900을 이탈할 가능성은 다시 한번 유념해 둬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온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예. 금주 가장 핫했던 업종 중에 한 개가 반도체 후공정 업체 쪽이었을 건데요. 지금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STS 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시그네틱스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실적이 4분기를 저점으로 턴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TS 반도체 목표가 7,860원 제시해드리고요. 매수 대의자분께서는 6,300원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STS 반도체 전략까지 세워드렸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봐야 할 텐데 그 전에 지난주 관심 종목 AS부터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 종목이 로마손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6% 수익을 내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로만손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경기 불황인 상태에서 저가 소비형 트렌드로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잠시 차트를 보시자고 하면 지금 5일선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기관별 매매 동향 보시면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투신권에서도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5일선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까지 홀딩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금일 추천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국내 FPCB 업체로서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애플을 고객으로 확보한 업체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내년 실적입니다. 2013년 예상 매출액이 75%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80% 가까이 오를 전망인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FPCB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의 태블릿 PC의 경우 적용 부품 수의 증가로 동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5%, 올해 같은 경우는 6에서 7%, 그리고 내년에는 10%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터치 패널이 양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면서 향후 성장 아이템도 갖춘 그런 탄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 매수가 금일 종가로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76,300원, 손절가는 5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인 인터플렉스까지 전략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EU의 예산 편성과 관련한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그러나 EU 예산과 관련해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 예산 편성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 말까지 결론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논의에 진전이 있겠지만 협상을 위해 다시 모여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가계 신뢰도가 10년 내 최고치로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미국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응답률은 2002년 3월 이후 10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소니와 파나소닉의 신용등급을 모두 정크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소니의 신용등급은 종전의 트리플 B-에서 3단계 떨어진 더블 B-로, 파나소닉은 트리플 B-에서 2단계 낮아진 더블 B로 조정됐습니다. 이어 피치는 이들 기업에게 모두 부정적인 장기 등급 전망을 부여했으며 엔고와 대내외 경제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등급 강등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볼게요.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IT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최고가를 경신했던 삼성전자가 오늘 또다시 최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IT주의 랠리 언제까지라고 보시나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홀리데이 시즌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연말 소비 특수는 매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 효과로 국내 증시, 특히 말씀하신 전기전자 업종이 좀 긍정적인 주가 방향성을 보여왔는데요. 이 현상의 배경을 보시면 작년에도 이제 연말 소비 관련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았는데 연말 소비를 위해 고려하는 구매처에 대한 응답 중에 한
한 32% 정도가 이제 전자제품 전문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뭐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 또는 뭐 온라인 상점에서도 뭐 IT 제품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럼에도 어떤 다수의 소비자들이 전자제품 전문점을 택던 구매처로 답했던 것은 그 연말 소비의 상당 부분이 그 IT 제품 구매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연말 소비 연간 증가율 자체는 2010년 또 2011년에 5% 대비 다소 낮아진 4%대에서 낮은 한 3.5%도 보고 있어서요. 워낙 안 좋은 분위기에서 나온 어떤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라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기대치는 조금 낮추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 연말 소비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이 뭐 타격이 있겠지만 의외로 가전이나 뭐 IT 쪽은 연말 수출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IT 업종에는 긍정적인 시선이 좀 당분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IT 업종 한번 살펴봤고요. 자동차주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12월 16일에는 일본의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집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자민당의 주요 공약이 무제한으로 화폐를 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엔화 약세와 관련해서 어제는 자동차 부품주에 집중을 해보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완성차 업체는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일단 지금은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엔화 약세 관련해서 지금 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어저께 말씀드리고 또 방금 다시 반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일본 총선 한 달 앞둔 시기라서 그 강력한 양적 완화 가능성을 밝혔지만 좀 실행 여부는 총선 이후인 내년 1월에 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적정 환율보다 좀 높고 또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중립적이어서 길게 보면 계속 절상 압력 계속 있을 거라고 봐서 그 두 가지 팩터, 즉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 이제 일본에서 좀 수입이 많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고 좀 그쪽 중심으로 이제 회사의 크레딧 등급이나 업황을 살펴보시면 좀 투자 시 괜찮은 업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 영향은 어떨까요? 주가가 조금 더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 아직 확실하게 실행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수입을 지금 재료로 하고 있는 자동차 제품주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좀 더 내년 1월 이후에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중국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어제 제조업 지수도 좋게 나왔는데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중국 PMI 지수가 좋게 나왔죠. 지금 4개월 연속 상승했고 또 기준치를 50을 상회했다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중국발 모멘텀은 한 3월 양회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아무래도 이번 달에 10여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었고 어느 정도 정권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부양책이 가시화되는데요. 그 시기를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하는 3월 양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G20 국가들이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을 한 50에서 60% 선 정도로 가져가고 있는데 중국이 한 35% 정도라서 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G2 중 하나인 중국이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비중 확대를 정책 목표로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정책 기조 살펴보면 내수 소비와 관련된 업종은 이제 3월 양회 이후로 좀 정책 본격화되었을 때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중국 내수 소비와 관련한 업종도 내년부터 투자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투자할 만한 업종은 IT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으로 말씀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몇 가지 그 회사 크레딧 등급과 그 업종 그 업황 살펴봤을 때 지금 몇 가지 종목 중에서 하청기관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한 가운데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어제 좋게 발표가 되면서 유럽 증시가 올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어저께 추수감사절로 이제 미국은 장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로존은 장을 열렸고요. 네. 어저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PMI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13개월 만에 확장세 50을 넘기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 나올 PMI 지수에 상당히 좀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50이 넘어진다면 일단 둔화는 약간 없어지고 일단 확장세 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어저께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윌리엄스라는 분이 자산 매입 규모 현재 수준 유지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거 시장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연말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일단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료에 대한 부분의 연장을 1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한 450억 불 정도의 그 국채 판매에 대한 매입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MBS 400억 불 정도가 진행돼서 매월 850억 불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멈추게 되면 400억 불 정도만 되니까 경기가 다시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거고, 그러해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되죠. 시장에서는 약 작년보다 4% 정도의 매출 증가 가능성을 열고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항상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연말에 랠리를 한번 줬기 때문에 시장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 어저께 추수감사절로 미국이 휴장을 했지만 유로존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국내장도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약간 상승폭을 좀 더 넓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어저께 매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바로 매수해주면서 추세적으로 매수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오늘 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는 기금이 한 37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투신도 약 3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590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일단 시장을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죠. 현선물관제 베이시스가 상당히 콘텐고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업종별 모습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개인들은 지금 전기전자 운송장비에서 한 1,2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화학업종에서 한 1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매수합니다. 다만 경기방어주에 해당되는 통신업종에서 10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52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사는 게 개인이 팔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440억을 매수해주고 있고, 운송장비에서 240억. 그다음에 기관도 역시 개인이 전기전자 운송장 파는 걸 그대로 받아줘서 개인의 물량이 기관과 외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투신이 소폭 순매수인데 보시면은 전기전자만큼은 한 21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통신업 100억을 정도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연기금이 300억 정도, 37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기전자에 한 16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는 게 유통업 쪽에서 한 6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 시가총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자 대단하죠. 드디어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143만 8천 정도 왔는데 이게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과의 어떤 특허 소송에서 다시 재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실적이 지난 그 3분기보다도 더 늘어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 때는 7조 6천억 정도의 매출 이익이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8조 3천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소니가 지금 TV 판매를 안 하고 적자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5천만 대 이상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강한 상승 재료가 되면서 신고가를 대신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주들이 지금 오늘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2%대, 3%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금호타이어 같은 종목 그다음 삼성 엔진이랑 이런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시장이 안 좋은 것은 삼성전자가 저렇게 많이 상승하면 다른 종목은 그렇게 많이 못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는 빨간불인데 하락 종목은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조금 더 시정이 좀 돼야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다음 주까지 얼마나 더 가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못 가고 만약에 밀리면 오늘은 오버슈팅했을 확률이 높고 삼성전자가 내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주가를 방어해주면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이 PMI 지수가 좋아지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관련주 국내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는 장중에 144만 2천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현재 코스피는 1907포인트, 8포인트 상승폭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음 주 전망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음 주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다음 주도 아마 주가는 상승 추세 유지 국면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크고 있고요. 그 전화로 조사해본 거에 의하면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올해 지출을 좀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이죠. 26일 날 그리스가 아마 타협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윌리엄스가 자산 매입 규모를 현재 수준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벤 버냉키 의장도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FOMC가 있는 12월 12일, 13일 그 사이에 아마 이 연장 가능성이 열립니다. 근데 그 전에 다음 주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죠.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는 사실 여러 가지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지만 일단 지금은 호재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더 무게가 실릴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 상승폭을 더 늘려서 현재는 1907포인트까지 코스피 올라온 상황이고 코스닥도 상승으로 소폭이지만 전환한 상황인데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IT주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영향을 줄 것인지 시그널은 무엇이 될 것인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볼게요. 네, 뭐 가장 큰 거는 네. 1900선 고지에 대한 탈환이겠죠. 예.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급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 돌파를 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종가 때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는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1900선의 의미가 한번 살펴보시면 심리적인 안정선이라는 거죠.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요, 21선에 안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하실 필요가 있다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하단에서와의 이격 자체는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지만 21선 자체가 지금은 안정되게 지켜주느냐의 흐름 자체를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거기에 IT 전기전자주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이겠죠. 3분기까지 선방했던 실적, 그리고 예. 4분기는 성숙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항상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면서 실적 플러스 기대감이 작용하는 그런 IT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독주가 조금 눈에 띄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갭 3번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갭 자체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눌림목에 조금 공략을 하시는 방법,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버히팅의 요소가 조금 끼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폭 자체는 같이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만들어낸 물량이죠. 기관 물량이 그만큼 크다는 것 자체는 일단 외국인 자체는 아직까지 포지션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오늘 매수권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오는지 매도권에 해당하는 물량이 나오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셔서 외국인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오늘 매수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에 좀 더 무게를 둬야겠지만, 외국인도 매도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140만 원 밑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만큼 지수가 어느 정도는 21선 자체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노릴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모두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오늘은 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종목이 많이 좀 올랐던 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인터파크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파크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일단은 쇼핑몰에 해당하는 일단 뭐 사이트죠.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3분기까지 실적만 보시더라도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 0.5% 정도 증가를 했고요. 대신 영업이익 부분은 언행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만큼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우리에게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안에 흑자가 됐던 부분 자체를 좀 더 살펴보시면요, 공연과 그리고 여행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의 개선세가 조금 주목이 됐습니다. 일단 공연 티켓을 팔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행 부분도 투어 부분, 국내 시장에서의 투어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매출에 어느 정도 담당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4분기에도 그런 부분 자체가 이어질 것이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 상당히 많죠.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공연을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매출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면요, 일단은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물량 자체가 한번 크게 나왔었죠. 그리고 이 자리가 지금 자체는 어느 정도의 저항권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하단에 7,600원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네. 그 자리 자체를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하면서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밑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지 자체가 지금 확고하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대로 보시면 일단은 7,650원이 7,700원까지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내려갔을 때 7,650원도 한번 지지 테스트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하단에서 조금 잡는 방법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 손절선을 조금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항 자체를 돌파를 못하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때는 하단은 7,000원까지는 꼭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대신에 네. 상단을 한번 보실 때는 그때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크게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8,500원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고민을 거듭해서 골라오신 종목, 관심 종목은 인터파크였는데요. 이렇게 많이 분석해보시고 공부해보시고 골라오는 종목들인 만큼 수익률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수익률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상로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던 종목들은 다날, 코텍, 멜파스, ENF 테크놀로지, 골프존까지 모두 꽉 차 있는데요.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하죠. 코텍이 10%, 멜파스가 23%, 골프존이 15% 수익을 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ENF 테크놀로지도 12%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날만 6% 정도 손실을 내고 있는데 일단 전량 매도하자 의견을 내주셨고요. 멜파스와 골프존은 이미 목표가를 도달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보자라는 의견이십니다. AS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단알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뭐 오른 거는 알아서들 다 잘 대처하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단알을 한번 보시면 일단 제가 생각했던 흐름 자체는 코스닥이 다시금 랠리를 펼칠 때 전자결제주라든지 아니면 엔터주가 한 번 더 크게 회복할 것이라고 좀 봤는데요. 단알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편입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0%의 스윙을 주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빠지는 모습인데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가장 부담이 되는 이유는 바로 시총 자체가 지금 너무 높아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엔터주도 똑같습니다. 뭐 SM이라든지 아니면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5천억이 다 넘죠. 거기에 네. 대해서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도 시총 자체가 4천억에서 6천억 사이거든요. 그만큼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은 그만큼 움직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단은 뭐 이익을 어느 정도는 실현하고 난 다음 물량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다시금 손해 가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네. 정리를 조금 하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말씀을 좀 드릴까요? 멜파스가 오늘 4%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골프존은 어제 10% 가까이 급등한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네, 멜파스는 일단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죠. 예. 계속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는 태블릿 PC에 대한 기대감이죠. 거기에 대해서 멜파스 같은 경우에 터치 패널 그리고 터치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ELK라든지 아니면 멜파스 같은 종목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ELK와 멜파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멜파스는 지금 실적을 동반된 기대감이고 EL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실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멜파스에 조금 더 집중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시세를 한번 주는 종목군은 쉽게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베팅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익이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시고 대박보다는요 중박까지는 터트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목표가가 멜파스가 26,000원이었어요. 상향된 목표 가격은? 예, 일단 뭐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만 원까지 보고요. 그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AS를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했는데요. 그만큼 저번 주에 일단은 가격대가 51,000원 자체를 지켜줬습니다. 그때도 네. 51,000원을 지켜주면 홀딩하자. 홀딩하신 결과는 지금 우리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군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줄 수 있는 가격대까지 지켜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무리 없는 투자가 좀 더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골프존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겁먹는 것보다는요. 조정이 길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3,000원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62,000원까지 어느 정도 손절선을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위로는 우리가 좀 더 높게 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단기적으로 68,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좀 더 올린다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2,000원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8,000원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멜파스와 골프존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단알의 빈자리를 오늘의 관심 종목 인터파크가 메우게 됩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에 담긴 종목들입니다. 인터파크, 코텍, 멜파스, ENF 테크놀로지, 골프존까지 모두 5종목인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텍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멜파스 목표가 3만 원으로 조정하십니다. 골프존 마찬가지로 67,000원으로 목표가를 높게 잡으시고요. ENF 테크놀로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인터파크는 오늘의 관심 종목 목표 가격은 8,5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서울경제TV를 LG U+, TV를 통해서 또 시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큰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